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첫째 날이죠. 이제 월봉이 시작되고 4월 이제 첫째 장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2월장부터 계속 3월장, 4월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지훈 멘토입니다. 예, 지금 코스피장 오늘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오늘 한 6.37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 흐름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금일 0.3%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1991.9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4월달 어닝 시즌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예비치 실적이 이제 4일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영업에 대한 이익치를 좀 올려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유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지표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죠. 철강주들과 화학주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상승 흐름은 중국 지표가 나름대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 쪽이 2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4월달 시장이 조금 밀릴 것이다. 월 초반에는 밀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2,000포인트 정도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000포인트를 넘어설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대에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찾아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결국에는 기술적인 흐름들보다는 수급을 좀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현물, 매도가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부분들을 포커스로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징후가 옵션 쪽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 44억 원의 매도, 즉 상방을 하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풋옵션은 매수로 진행해주는 그런 모습들. 일단 오늘 나왔던 이런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고점권역이 머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수급을 위주로 일단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은요, 어닝 시즌 대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군들을 찾아갖고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찾고 난 이후에 업종을 보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는 게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 선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1.4%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목소리 힘 좀 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 거의 550포인트 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정확하게 방향을 짚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수 계속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코스닥 차트 보면서 오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저분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558포인트의 변동성 랠리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고,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상 모양을 계속 랠리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선이죠. 제가 22평 강조 많이 드렸는데 이 22평을 정확하게 터치해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많은 참고사항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종목 장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2월부터 계속 3월장, 4월장의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다 이런 얘기 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변동성 랠리는 지속되고 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변동성 랠리의 구간이 지나고 나면 순항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순항 랠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잡지도 못할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종합집과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상방을 2200포인트, 지수에서는 2200포인트, 자, 코스닥에서는 6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주식 비중을 늘리시려면, 자, 종목, 교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포트폴리오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목 상담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전화번호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른 전화, 문자 도와드릴 테니까요. 빨리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벤트 고지는 정재훈 멘토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증시 큐에보서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쪼잔한 이벤트가 아니죠. 한 달입니다. 한 달 정예사단의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예, 바로 저희의 기법 CD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매일 드리고 있는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기법 CD죠.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근 멘토의 예각 기법이 담긴 CD를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그러면 장안의 화제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기업은요, 코스피 200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 중에 한 종목입니다. 예, PBR이 0.6 이하라는 거,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철강주고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37,5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매해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우선 37,550원짜리 때면 상당히 좀 많이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약 한 20%가 조금 안 되게 지금 손실권역이신데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신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추가 매수는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즉 외국인 쪽에 5일 동안에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 2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섹터를 보게 되면 IT와 자동차, 유틸리티, 그 다음에 금융, 요런 쪽 섹터에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양쪽에 매도가 나왔었죠. 홀로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3월 중순에 기관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나왔었죠. 한 날에 240만 주와 200만 주가 각각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결국엔 매도 클라이막스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31,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약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단가는 조금 내려가겠죠. 한 34,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은 의미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가 막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6723님, 자, 현대제철 얘기하셨는데요. 예, 땡입니다. 자, 현대제철 아닙니다. 현대제철, 지금 아직 좀 ELS 상품과 관련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현대제철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인데요. 자, 넥센타이어 17,800원에 비중 10%를 들고 계신다고 얘기하셨고, 계속 빠져서 너무 걱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6303님. 자, 6303님. 자, 넥센타이어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왜 제가 주봉 차트를 펼쳤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횡보가 나와요. 그 횡보가 나오는 자리대에서 한참 동안, 자, 박스권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죠? 매도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스권을 내려오면서 하단이 되면, 즉,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면 이게 뭐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한 저항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 16,300원대가 강한 저항대가 된 거예요. 이게 지지대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가, 그죠? 이게 딱 내려오는 순간 저항대로 자리 잡아봅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 내려오고 나서의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다시 밑에서의 어떤 횡보가 나오면서 박스권 형태, 이거를 잡아보자면, 저항대 분명히 보이고요. 지지대 분명히 보입니다. 12,800원 지지대예요. 그죠? 여기 근처에 오면 바로 리바운딩이 나왔다는 점. 그러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수 상방적으로 잡아드렸고, 코스닥 지수도 상방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장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해야 될 단계입니다. 물론 이 추가 매수를 해서 16,300원대에서는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된다. 그 16,000원 위에서는 팔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평단이 17,800원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16,800원대가 300원대, 즉 16,000원 위로가 되면 분명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실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쯤 추가 매수의 시점, 즉 13,5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2,800원을 깨고 12,700원 밑으로 쭉쭉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서 그거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문자 보내주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콤을 매수하셨어요. 5,03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가가 약 5,020원인데 만약에 오늘 사셨으면 상당히 저가의 매수를 잘 하신 경우입니다. 자, 코콤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봐야 될 부분들은 박스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속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보통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을 뚫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결국 이 폭만큼 좀 상승을 하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약 5,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의 오늘 같은 경우 고점을 좀 형성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 지금은 5% 가까이 좀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잠깐 30분 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30분 봉상에서 약 5,022평 자리대 있죠?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절반쯤은 좀 챙겨 놓으세요. 절반쯤은 좀 챙겨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매수가가 이탈했을 때, 이 자리대 매수가가 이탈했을 때는 나머지 물량을 다 처분을 하고 나머지 물량
들만 좀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크게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고점, 오늘 고점 자리대 있죠? 한 5,500원에서 5,600원 이 자리대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문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1341님, 두 분 너무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5605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정답 포스코. 예, 방송 잘 계속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포스코 땡입니다. 자, 방송 계속 보셔야 돼요. 땡 당하셨어요. 그죠? 자, 마크로젠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200원에 비중 30%고 0833님 남겨주셨는데 43,200원이면 최근에 가장 어떤 고점대 영역을 형성하던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조정이 들어오니까 매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43,200원대 영역대를 잘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요거 저항대라는 거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HTS 상에서 차트, 줄 끊고 선 끊는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돈 더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밀렸던 대자리 나오고, 이 밀렸던 대자리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바이오주들 최근 들어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최근 장의 어떤 흐름과 무관하게 동반 하락을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올해가 생긴 게 아니고 이 점 참고해 보셔야 되고 2014년도 15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바이오 관련 섹터 자,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이 많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활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 장부터 연초부터 강하게 들려오는 게 바이오 관련주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구간은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실 단계가 아니고 손절을 매수를 잘 하셨어야죠. 그죠? 손절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자, 재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요것만 딱 짚어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38,200원이 깨지면, 그 다음 선인, 자, 33,000원대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200원을, 자, 손절 가격으로 딱,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꾹, 자, 마음 꾹 다 잡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침이 다 튀네요. 예.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를 매수를 하셨어요. 8,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갑자기 짜증이 나네요. 자, 일단 이 포스코 ICT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14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단기적으로 박스 권역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만원짜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조금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8,4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목표가는 만원 일단 1차적으로 만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69,200원에 비중 20% 6723님 남겨주셨네요. 자, 현대제철 얘기 많이 드렸어요. 너무 많이 드렸는데도 이거를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현대제철에 대한 얘기 왜 드렸느냐 하면 현대제철은 ELS 관련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고객들에게 수익을 내줘야 되는 증권사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은 일단은 끝을 놔야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계속 밀고 있었어요. 그 아래쪽으로 밀고 있었는데 자, 현대제철 보실게요. 자, 현대제철 보면 제가 아직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면 낙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낙인이 나와야 됩니다. 낙인이 나와야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더 팔 이유가 없어지는 종목이고 아직 추세상으로 밑으로 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현대제철도 시장의 어떤 흐름과 함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올라오지는 못해요. 왜? 기관이 아직 매도 물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라오는 구간대에서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 현대제철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ELS 관련 상품입니다. 이번 4월, 5월이 만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 4월, 5월이 지나야 결국은 현대제철은 강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제철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회사예요.
현대하이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현대제철이 훨씬 좋은 회사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모양은 정반대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 바로 ELS 관련 상품입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신 돈 굉장히 노력해서 하시는 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굉장히 곁들여진 돈, 그러면 정말 주식에서도 노력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매수 종목도 신중해야 되지만 매수 가격대도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제철 조금 더 들고 가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낙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중기 어차피 손절선이 너무 많이 지나치셨어요. 그렇다면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선 밑으로 빠지더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일단은 낙인, 즉 지금 최저 가격대가 6만 원대 부근인데 이게 빠지더라도 견디셔야 돼요. 그게 나오고 나면, 즉 4월 5월 만기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상승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안주 6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600억대입니다. 예, 세압 에스틸, 그리고 세압 스틸 파이프 등 자회사가 많습니다. 답 다 나왔네요. 답 다 나오는 거예요. 앞에 세압자가 나왔거든요. 그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진칼인데요. 한진칼이요?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23,750원에 24,750원이요? 3,750원. 23,750원? 예, 예, 비중 100%. 100%요? 예, 예. 며칠 전에 샀는데요. 네. 뭐 조금씩 조금 좀 서서히 빠지는데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지금. 뭐 가랑비 어쨌듯이 서서히 빠지네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네. 전망하고 단기 목표 가격.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단기 목표 가격하고요. 단기요? 예. 보이지하면 어느 정도 잡으면 돼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물어보시는데 이걸 단기로 좀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장기면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아, 네. 자, 주식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단기 매매 갖고 큰 돈 못 버십니다. 그 물론 부분도 좀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한진칼은 지금 100%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왜냐면 고점권역에 좀 매수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잠깐 보게 되면 예. 재상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고점에 대한 높이 폭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짧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된다라면 예.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은 23,000원이 이탈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즉, 이제 21선 부근이거든요. 예. 요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21,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 아마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30분 봉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23,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꽤 중요해요. 지금 자리대는. 예. 23,000원이 깨지게 되면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단기적으로는 24,0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1차적인 단기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 감소가 되면서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게 되면 아마도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전고점이 얼마죠? 전고점이 25,400원대죠? 아.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 좀 일단은 보시되 예. 지금 리스크 관리 자리 단기로 보셨으니까 길게 보면은 전망이 괜찮은가요? 한질칸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나 이런 부분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그럼 참고하시면 길게 보면은 좋겠어요.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길게 보게 된다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예. 그때는 22,000원짜리대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돼요. 다만 예.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실적까지도 증가가 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만 전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선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가 오늘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연기금 쪽에 매수한 단가가 23,000원대예요. 지금 자리대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놨단 말이죠. 예. 만약에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 즉 22,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기금의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문자 계속 폭주하고 있네요. 5806님, 세아 특수강. 아이고, 세아자까지는 맞았습니다. 땡! 자, 바로, 1460님, 제가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틀려도 CD 부탁해요. 참여하고 싶어서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틀려도 CD는 나가지 않습니다. 틀리면 CD 안 나가죠. 자, 제가 원하는 멘트는 바로 요런 멘트입니다. 자, 5992님, 침 튀기셔도 예멘토님 짱! 요런 거. 자, 요런 거 원하는 멘트입니다. 자,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동부하이텍이요. 아, 동부하이텍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650원이 어제 추천받고서 샀는데 내내 그 방송에서 그 추천하대요, 동부하이텍. 아, 제가요? 아니, 다른 분이요. 아, 다른 분이요? 예. 예. 그리고, 자, 그 6,650원에 추천하셔서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40%요. 40%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동부 하이텍은 동부 그룹에서 지금 이 동부 하이텍을 팔려고 해요. 그건 알고 예, 계시죠? 그죠? 예, 예. 자, 그러면서 동부 하이텍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트 모양을 잘 한번 보세요. 예, 예. 차트 모양을 보면, 자, 조정이 있고, 즉, 밑으로 된,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강한 차트인데, 조정이 네. 있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쭉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 하면, 자, 결과적으로는 이게 박스권이 되는 거고, 예, 예. 이게 박스권 하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중간대 영역입니다. 예, 여기서 올라올 건지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자, 이제쯤 동부 하이텍에 대한 매각에 대한 뚜렷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예. 그 매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멘토님께서 아마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매각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 매각이 된다면 이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실망스러운 매각이 된다면 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동부 하이텍이 어디 업황인가 하면 철광 업황, 예. 전기전자 쪽하고, 철광 예. 쪽하고 관계가 돼 있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동부 하이텍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괜찮다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그 위에, 지금 7,000, 지금 여기가 8,800원대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 근처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7,500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익절가를 만들어 가면서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7,500원대 이상은 올 거예요. 한번 들고 예. 가보세요.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C 그린홀딩스에. KC 근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재현 멘토님 전에도 또 도움을 많이 받다고. 아, 네네. 말씀드렸지요. 네. 근데 자, 내가 일단은 너무 미안고 부끄러워가지고. TV 볼륨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C 그린홀딩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저 30%고 예. 11,425원. 11,425원이요? 이 종목 왜 사셨어요? 그냥 환경금 관련된 주식. 네.
환경 관련주죠? 예. 근데 중국 쪽에 이 투자를 하겠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획까지 좀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혜를 좀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올해 성장도 약 한 80%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8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12,800원에서 11,000원 자리대까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 자리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2,800원 자리대는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게 있어 보입니다. 실적이 좀 좋으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종목을 좀 여유있게 끌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여유있게 끌고 가실 수가 있으시면 예.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기간이 내가 지난번에 상승세 탄 네. 그 기간까지만큼 가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근데 우선적으로는 신고가가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금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7%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 지금 비중이 30%란 말이에요. 네네.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11,000원이 살짝 이탈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좀 보유하세요. 그러면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끌고 가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까 사랑한다는 그분 아니세요? 맞아요. 저 틀려도 저 시비 예, 맞아요. 맞잖아요. 방송 됐는데 예. 제가 그거 신청할 줄을 몰라갖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근데 좀 시비 좀 부탁하시죠. 예, 부탁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3202님, 대한주 정답, 세아홀딩스 얘기하셨는데, 땡입니다. 자, 4394님, 트레이스, 땡! 자, 세아라니까, 앞에. 그죠? 그리고 5806님, 자, 뒤에 귀신 나왔다고, 자, 광고를 보신 것 같아요. 뒤에 귀신 나왔다, 예멘토님. 자, 반말하시네요. 그죠? 예. 자, 일단은, 귀신은 낮에는 없는 걸로,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 조선해양이요. 아, 대우조선해양. 네. 예. 그러면, 이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5,100원. 35,100원. 10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신대요? 50%요. 50%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소식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추천해서요. 추천해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 대우조선해양하고 늘 비교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늘 현대미포조선 쪽을 제가 조금 더 좋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대우조선의 최근 흐름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의 가장 비슷한 부분이 바로 벌크선을 제조한다는 부분입니다. 작은 선박이죠. 그죠? 그런데, 네. 대우조선해양은 이 현대미포조선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바로 대형 선박까지도 제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의 어떤 흐름을 보자면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대형 선박도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업황을 전체적으로 조선 업황을 끌어올리면서 그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아직도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5만원대 영역,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그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31,000원대 부근 밑에서는 언제든지 조금 접근하셔도 지금 사이클링 자체가 조선 업황 자체가 업사이클링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최악의 어떤 구간을 지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35,100원이시잖아요. 그죠? 네.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 고점대 영역인 38,000원도 넘어가고 4만원도 넘어갈 수 있는 회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업사이클링 쪽이니까요. 아마 올해 여름을 지나서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예. 그 단기로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핸드폰 끝자리가 8827님이네요. 세아특수강. 땡입니다. 조금 썰렁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LG화학을 매수를 하셨어요. LG화학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단가가 39만 6천원입니다. 13%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우선 좀 볼게요. 그러니까 36만원대까지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좌측은 거래소 지수입니다. 근데, 지수를 해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화학 섹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과거에는 61선에 대한 저항대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오늘부로 일단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지수는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좋고 주가를 보게 된다면 36만원대 자리예요. 36만원대 자리면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3%를 매수를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가 매수를 어느 자리 때 하냐면 25만 5천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5만 5천원짜리대에서 13%를 가지고 계시니까 17%를 일단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평균 단가는 조금 30만원대 초반대나 30만원 이하권역으로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아마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25만 5천원짜리 때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고 목표가는 일단 30만원 기본적으로 30만원 책정을 해놓고 가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갭 하나가 있습니다. 27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아마도 단기 저항 자리대가 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인데요. 22,400원에 비중 20%라고 3097님 남겨주셨네요. 자, 대한해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굉장히 못합니다만,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해운은 지금 성장성보다는, 지금 본격적인 하락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들어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도 하락기 중에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자까지 단행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13년도 바로 5월달이죠. 그 감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고, 지금도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을 튀었습니다만, 자, 점하를 가다가 점하가 풀리는 날, 즉 하한가를 계속 받다가 하하가 풀리는 날 거래량을 튀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살짝 반등이 있고 난 후에 다시 계단식으로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를 하셨더라도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2,400원이면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본전 부근이라도 오시면 무조건 파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 폐지가 모멘이 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안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000원대 잡아드릴 테니까요. 29,000원대에서는, 이 구간이 내려오면 무조건 빠져나오겠다. 그리고 본전 부근 이상 올라오면 무조건 빠져나오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의 차트를 모두
밑으로 내려놓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자 예를 들면 자본 잠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매도를 하세요. 제가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사마네트웍스네요. 1,570원에 비중 20%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 일단 엔터 관련주로 좀 분류가 좀 돼 있죠. 몇 거래일 전, 한 4거래일 전쯤에 장대음봉, 아래꼬리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건 위험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샀지만 거래는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게 되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1차적으로 1,7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는 충분히 좀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면 1,700원 일단 목표가로 좀 삼아 보시고요. 그러나 전 개인적인 생각은 이 종목은 저기 1,840원 3월 14일날 고점이 형성됐죠? 저 자리대는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1,700원, 2차 전고점을 넘어서 1,8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들어가기 전에 5806님 재밌네요. 크크크크 남겨주셨고 4126님 너무 웃겨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웃긴 건 제가 웃겼습니다. 이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네요. 23만원이고요. 비중은 뭐 33%. 이건 뭡니까? 이 비중이, 예. 삼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9929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번호도 9929. 야, 369 게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일단은, 예. 제가 너무 무리수를 던졌나요? 예. 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화학주예요. 근데, 일단은, 화학주는 지금 본격적인 상승기는 3, 4분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3, 4분기. 왜냐하면 화학주의 흐름 자체로 보면 아직까지 저항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23만원대 가격대면 전에 이제 2월달에 조금 상승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화학주 상승기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드렸습니다. 화학주 언제 보시면 되냐면 2014년도 3, 4분기 때, 즉 여름이 싹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좀 참고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추세선상을 떨어뜨려 놓았다가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가 나오면서 자,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7만 5천원이 박스권 하단 부근인데 19만 3천원이면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고 들고 가시되 3, 4분기까지는 입 꽉 깨물고 참으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여기에 23만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자 화학주에 제대로 된 반등이 오면 2차 저항대가 있어요. 26만 7천원 부근인데 26만원 이상에서는 분할로 조금 비중을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33%니까 11%라도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그 점 참고하시고 중장기 투자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 6곡의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인데요. 이 기업이 이탈리아 기업입니다. 이노스텍을 인수를 했죠? 예. 한 달간 기관이 총 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 게임하기가 좀 궁금해서요. 게임아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8,600원에 50%거든요. 8,600원에 50%요? 네네. 자, 혹시 매수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제가 제가 좀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네. 이 방송, 그때 이게 좀 괜찮다고 그래서. 네. 제가 가까운 데서 좀 제가 매수를 했어요. 13일날. 23일 날이요?
아니요, 3월 13일 날이요. 3월 13일 날? 예,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뒤에 제가 좀 놓쳐가지고. 네. 또 조정 괜찮다고 그래서 현금도 많고 이런다 해서 좀 제가 좀 보유 좀 해볼까 해가지고 했었는데 10,000원 조금 넘어갔을 때 팔려고요. 그러다가 놓쳤어요. 제가. 자, 우선 제가 게임아이를 몇 번 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네. 그 분이 신청하신 분이 아니 10,000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서 좀 보유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 8,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게임아이가 넥슨에서 인수를 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넥슨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8,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어요? 아, 좀 많이 길어집니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다행인 부분들은 네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정배열권역이에요. 정배열권역이니까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지금 50%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50%니까 주가가 밀려내려게 되면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선 많이 8,000원이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세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이 종목이 7,500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네. 요 자리대까지. 7,500원짜리는 7,5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리스크 관리해 놓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재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했던 걸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는 감사합니다. 부분들은 아마도 최근 들어서 이 게임 쪽 섹터,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성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아이 같은 경우는 넥슨과의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그렇게 뭐 과거에서처럼 막 몇 년씩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한 2, 3개월 정도는 소요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어떤 저기요. 점을 궁금하세요? 코덱스 레버리지요. 코덱스 레버리지요? 네네. 매수가는요? 그거를 제가 그냥 많이 안 사고 한 10%만 11,700원에 샀거든요. 그럼 거의 그래. 지금 매수가 근처시네요, 그죠? 예. 그러는데 제가 10%만 조금만 살 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볼까 하고 샀는데 조금씩 계속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목표 가격은 얼마나 될지. 예, 올라오더라도 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예. 조금 더 오른 가격에 사면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자리대가 분명히 돌파가 돼야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11,800원대 자리대인데요. 예. 이 자리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수를 계속 상방적으로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프로그램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2월장부터 강조를 드렸어요, 계속. 2월 달부터 2월 말부터 해서 계속 3월장, 4월장 좋다라고 강조를 드렸으니까 네. 자, 3월장 괜찮았죠. 4월장 네.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나 지금 지수나 어디 쪽에 지금 부분에서 저항대가 나오는가 하면 네. 자, 2050포인트 부근이 되겠죠. 그죠? 그 2050포인트 되는 부근 자리대를 가만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자, 12,900원 이상이에요. 그쯤 되면 비중을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2,900원. 예. 그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 지금 구간대에서 만약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오더라도 이 꽉 깨물고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는 어디서? 11,600원, 700원대 아래에서는 분할로 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첨되신 분 있습니다. 자, 1460님,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빰빰빰. 자, 사랑합니다. 이분이시네요. 그죠? 자, 축하드리겠고요. 자, 강연의
저희 정예사단 자, 출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5일이고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정예사단이 진출을 하죠. 여의도 HMC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하 1층에서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안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 세아제강이었네요. 자, 여러분들, 자, 이 대안주에 대한 전략, 바로 저희 정재훈 멘토님께서 바로 공개방송을 열어서 전략적인 부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친절한 방송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고. 자, 여러분, 장 좋습니다. 내일도 힘내서 성공 투자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